네, 충북 제천 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네, 장관님 지명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문체부에서 시위 때 계셨대요. 네, 그 문체부 장관 하실 줄 알았더니 국토부 장관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토위에도 우리 장관 하실 분이 줄줄이 대기하고 계셨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 아까 뭐 서두 발표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준비만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 지목하시면서 뭐 어떤 주문이 있으셨습니까? 뭐 특별한 주문은 아니었고요. 그 국토 기업 발전에 좀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문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 써달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과거 이력을 보니까 그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이재명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으셨대요. 그리고 네. 대장동 논란이 거셌던 2021년도 국토부와 경기도 국감에서는 후보자는 당시 국토의 간사로서 그 도지사를 정말 아주 적극 엄호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경 1차관도 잘 아시죠?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원래 민주원권에서 같이 이사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면이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관 지명 받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차관님 이력을 보니까 2017년도에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하시고, 이상경 차관 대학 교수 시절에는 경기도 연구원 보고서 등에서 여러 차례 대장동 사업은 획기적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칭송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훈 인사, 우리 또 장관님하고 같은 그런 뭐 코드 인사 이렇게라도 뭐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좀 그 제가 좀 답하기는 좀 곤란한 질문 같은데요. 하여튼 뭐 보훈 인사 뭐 정무적으로 얼마든지 있어 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차관님도 내무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경력이 없으시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와 철학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우 위원님부터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어요. 그 장관 차관이 이렇게 전문성이 좀 미비한데 앞으로 이 국토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1차관은 또 국토 법안 소위에 늘 출석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함께 다뤄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 내부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주 인사를 보니까 아주 절묘한 인사도 많이 있더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이분은 민노총 출신에다가 철도노조위원장에다가 완전히 평생 노조만 하신 분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노동 현장에 대한 식견이 많다 보니까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차관은 아주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열심히 아주 잘하시는 그런 관료를 또 차관으로 앉히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절묘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토부는 좀 여러 가지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저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관이 임명되시면 이런 의원님들의 기후로 그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 차관님이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모두 발언에 우리에게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어요. 네,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 미부장 문제 여러 가지를 바로잡는 근본 대책도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뉴스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를 타이틀로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 어떤 소신과 평소에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제가 19대 의원 시절 국토위원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그 혁신도시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상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의 어떤 그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었고 일정하게 그게 성과가 있는데 기반해서 준비해서 서둘러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만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1대가 되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상 이건 상당히 어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분산효과는 있었어도 균형 발전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주변에 보면은 어떤 지역은 완전히 제가 그냥 거의 암흑도시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대 이어서 22대에서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가 아닌 인근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어서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그런 이전이 돼야지만이 중소도시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어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생활 여건이 돼야지만이 정주 여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중소도시를 통한 시범적인 지역을 좀 선정해서 비혁신도시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예, 장관이 된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